1800선은 지켜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동력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헝가리 구제금융 요청입니다. 헝가리가 EU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차, 기아차 반등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주식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정부, 원전 수출 산업 육성입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산업을 차세대 대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현대차가 직판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북유럽 쪽에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시범업체로 현대차, 기아차가 선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오늘 자동차주 강세는 아마도 FTA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자동차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장기적인 얘기부터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요. 우리 경영학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좋은 사업은 결국 성장하고 있고요.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점유율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비즈니스 거리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동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올해도 꽤 괜찮았는데요. 내년도 아무리 안 좋더라도 1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란 것은 아무리 좀 돈이 없더라도 아끼더라도 수명이라는 거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워낙 극심한 금융위기 때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해도 그리고 내년도로 갈수록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런 거 플러스 이머징 마켓 본다 그러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죠.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머스트헤브 주식 반드시 갖고 가야 될 만한 주식이라는 거 여전히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FTA 건인데요. 사실 FTA 건만 갖고 자동차가 갑자기 더 좋아지겠냐라는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자동차에는 긍정적인 재료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물론 정말 먼 얘기지만은요. 물론 원자바울 총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어저께 주말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의 FTA 건은 정말 한미 FTA랑은 상상을 초월하고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 영향으로요. 호재도 있고 악재가 될 만한 산업도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반대하는 만큼 이상으로 한중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됐건 잘 되면 그 안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자동차라 봅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시장 어렵더라도요. 시장 대비 내년까지도 아마 최소한 내년까지 그 이상도 보지만 일단 내년 정도까지도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좀 봅니다. 여전히 자동차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한미 FTA 비준안 통과가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전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전성 논란은 계속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수출 주력 산업,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원전주는 최근에 또 터키라든지 베트남, 발주 이런 재료도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원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원전주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한 2조 8천억 정도 IT에 이어서 수출 산업으로 조금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일단 반등을 보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원전 6기 추가 건설 계획도 있고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수주가 유력하다고 일단 뉴스가 나오네요. 그래서 몇 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원자력 관련주가 정말 크게 가려면은 좀 정치적인 좀 이슈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거기서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지리적 리스크와 함께 핵 확산 방지 조약 때문에 우라늄 농축과 관련 거래가 해외에 만약에 조금 수출을 할 때는 미국과 공동 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어떤 좀 수출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국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원자력 관련주가 정말 크게 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해서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약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좀 대표적으로 한전기술이 좀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한전기술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원자력 관련주들을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이 올해 한 영업이익 한 1,740억 정도, EPS는 3,57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계산해 보니까 어제 종가로 한 PER 밴드가 한 24배 정도 되고요. 내년에 실적도 보게 되면 각 증권사마다 좀 컨센서스의 괴리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은 수주가 좀 많이 돼서 실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 있는데 대략 컨센서스를 좀 4개 증권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내년에는 뭐 한 EPS가 한 4,680원 정도. 그래서 PER이 18배거든요. 어제 종가로.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있고 모멘텀이 있고 기간의 수급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뭐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반면에 그나마 좀 만약에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전 부분뿐만 아니라 물산업, 담수 쪽에서도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상하수도 민영화는 아직 이슈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시겠지만 베올리아 워터사라든지 다너, 큐리타 워터 인더스트리스라든지 이런 다국적 기업군들이 민영화 관련해서 좀 수혜가 되는데 두산중공업도 원전뿐만 아니라 담수 쪽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쪽에 보게 되면 세계 4대 보일러 업체인 바콕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코다 파워를 인수를 해서 유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증자도 하고 자금 수혈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되고요. 일단 실적 추정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올해 지금 보니까 올해 PER 밴드 보니까 10배 수준 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워낙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프리미엄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내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면 내년에 영업이익 한 8,900억 정도 좀 상회를 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은 7,400억 정도. 그래서 PER을 예상을 해보니까 9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좀 또 테마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보다는 오늘 두산중공업 내년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열사의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을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뭐 정부가 육성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두 종목 한전기술은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두산 종목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 슈퍼위원회 합의 실패입니다. 슈퍼위원회에서 합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무디스하고 S&P에서는 이번 당장 뭐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거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무디스에서는 또 그 프랑스의 신용등급 위험을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학영 의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뭐 신용등급을 내리는 거였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졌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그 슈퍼위원회 합의 결렬된 부분 좀 고비로 좀 벗어난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뭐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영구적인 이번 바로 이제 발표 나서 이제 시장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S&P랑 무디스가 그런 발표하고 나서 한 3시간 만인가요? 적극적인 이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신용등 내리는 건 없을 것이다. 이미 무디스는 뭐 11월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신용등급의 하락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또 다른 전략가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드만삭스는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지수가 S&P 기준으로 10% 정도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하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논점이 약간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슈퍼위원회가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에 물론 언제 또 다시 할지 모르지만은요. 가장 우려되는 건 그것보다는 근로소득세 인하를 잠정적으로 인하한 것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 그리고 실업급여 연장안이 이제 다시 잘 안 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또 내년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재정 절감하는 안들이 있는데요. 이걸 또 변경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걸 갖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와 관련된 특히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CNN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 잃게 될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군수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군수산업은 미국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이제 김현봉 연구원께서 원자력 얘기했지만 그런 고도 설비 쪽에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예산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위험도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이것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무디스하고 S&P에서 신용 등급 강등은 당장 안 하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슈퍼위원회에서 합의가 좀 결렬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고 고도 산업을 발전에 좀 저해시키는 좀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아무튼 장기적인 부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문제가 그리스에서 시작해갖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이제 그다음에 동유럽까지 지금 좀 번지는 좀 이런 양상인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상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리플 A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이 신용등급의 신뢰성이 아직은 있다고 보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하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신 헝가리까지 구제금 신청을 했다 좀 터지면서 솔직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사태 이후에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가 바뀌면서 저는 조금 이 유럽발 리스크는 이제 조금 뒤로 두고 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부양 체계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했는데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글쎄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이쪽 유럽발 리스크에 의해서 시장 영향력에 좀 좌우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G2 국가들의 어떤 좀 경기 지표의 개선 반영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이슈가 될 만한 건 이번 주에 일단은 내일 EU 집행위원회에서 유로본드 기한입니다. 어떤 좀 뭘 하겠다 이 발표가 나오는데 이쪽에 발표가 나왔을 때 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지 계속적으로 반대를 고수하고 있죠. 그래서 좀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준 회의로 공개가 되는데 이때 좀 경기 부양책 발언이 나올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국내적으로는 코트라에서 리비아 재건 복구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건설업종은 좀 일단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결국엔 이 부분이겠죠. 유로존과 EU 재무장관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눈치는 보는 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리스크에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경제지표 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그 G2의 경기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기관 반발 매수세입니다. 오늘 시장 개장 초 개파락하면서 1800선이 깨지면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1800 밑에서는 국내 이관 매수세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좀 들어왔고요. 근데 매수세가 그렇게 또 강한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모처럼 그리고 그 대형주가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거꾸로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이지만 하락 종목 수가 520개가 넘는 좀 이런 좀 편중된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일단 반등 연속성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는요, 어찌 되었건 이번 주 말까지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장의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쇼핑 시즌. 물론 오늘은 또 그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만 쇼핑을 많이 할 것이고 중산층 이하는 쇼핑을 이렇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약간의 보수적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번 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 자체에. 다만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프랑스 또 어지럽고요. 또 유럽에서 무슨 국채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유통금리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망과 어떤 불안이 교차하면서 딱 맞물리면서 주가가 위아래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번 주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요. 다음 주 초반 되면 저는 시장 명확히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떨어져도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좋아진다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근거를 소비가 살아난다고 그러는데요.
소비 살아나는 것은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빠르면 일요일 저녁부터 월화까지 계속 나옵니다. 온라인 먼저 나오고요. 오프라인이 미국 시간 오후에 나올 텐데요. 월요일 오후에. 이런 것도 나오면 그동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치가 확인되니까 적극적인 좀 불리시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나올 것이만요. 또 반대론자들은 야 이거 봐라 실적이 별 볼일 없다 그러면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뒤로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는 뭐 분명히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오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이 지금 이 시간 현재 2천억 가까이나 파함에도 불구하고요. 투신이 오늘 1,800 이하서부터 1,800 초반까지 지금까지 한 300억 정도 남짓 사는에 의해서도 지수가요. 이런 어지러운 시장에서 지수가 거의 강보합이라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투신의 지금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힘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것만은 오늘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번 주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학년 위원께서 뭐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데 일단 뭐 기대감 이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실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좀 이런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아까 그 김현봉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연준 회의록도 지금 공개가 되고 쇼핑 시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체적인 뭐 어떤 그 재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 뭐 이런 재료들을 포함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장중에 저점이 한 1797, 1800포인트 살짝 이탈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좀 하방 견지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하단의 이평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한 번에 충격 가능성도 상존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봐서도 이 18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좀 하방 견지성을 좀 유지하려는 그렇다고 좀 위로 가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번 주까지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신약 영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리스크에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펀더멘탈 개선 쪽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좀 저가 매수하신다면 역시나 IT 자동차 대표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뭐 기관은 오늘 삽니다만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서도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은 이 IT 자동차 이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외국인 수급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개인적으로 좀 관심주를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마지막 방송에 관심주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라면이 열풍이죠. 이 나가사키 짬뽕이 3분기 때 보게 되니까 삼양식품에서 7.6% 성장을 했고요. 농심은 4.7%. 그다음에 다들 아시는 꼬꼬면, 한국야쿠르트는 2.3% 상승을 했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나가사키 짬뽕이 8월 달부터 매출이 됐는데 8월 300만 개에서 10월 달엔 1,400만 개. 그다음에 이번 달에 한 2천만 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일단은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을 해서 약간 조금 OP에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실적 계산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특별재정법을 통과를 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열사인 삼양축산이 있는데 대관령이 한 100만 평 부지를 보유하고 있죠. 1972년도에 매입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개발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 대관령 부지 재개발에 한계에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법이 좀 제정이 된다면 이미 2007년도에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좀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0년 만에 계속 좀 묶여있는 땅인데 나중에 이 삼양식품 쪽에서도 이 평창군과 협의해서 친환경 복합 리조트 개발을 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뭐 큰 종목군들은 뭐 매일 얘기하는 종목이고 좀 소외되었지만 지금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도 어쨌든 뭐 이번 주는 방향성을 찾는 국면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별히 삼양식품 매출이 좋고 토지 가치 이 두 가지 근거로 해서 삼양식품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